어디서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까? 듣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색이자 참고할 때 네. 목사님 자리가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색이자라는 화두는 몇 분 하셨는데 그 법안 스님께 하기니 성색이자를 여하투 듣고 소리와 형상 이 두 글자를 어떻게 깨달아야 합니까? 하니까 스님께서 저승문처를 친답착하라. 네가 묻는 것을 몸소 밟아 이루어 보아라 했거든요. 그 묻는 곳이 포인트예요. 묻는 곳. 근데 자수 스님이 법담을 듣고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개송을 했어요. 황학노전치 옥적하니 강성오월 랑매하로다. 황학노 앞에서 옥피리를 분하니 강성 땅 오월에 매화가 떨어진다. 근데 강성하고 황학노는 완전히 멀리 떨어진 강북하고 강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화두가 질문이 뭐냐면 옥피리는 무슨 옥피리고 매화는 무슨 매화냐라는 화두예요. 옥피리는 뭐를 뜻하는 거고 매화는 뭐를 지칭하는 거다. 비유인데 여기서 소리와 형상을 어떻게 깨달아 얻어야 합니까? 하니까 답변이 뭐였죠? 네가 묻는 곳을 스스로 밟아 이르러 봐라. 그러면은 묻는 곳하고 소리를 듣는 곳, 그 다음에 색을 보는 곳,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가슴입니까? 답니까? 이제 그게 계속 했죠. 그래서 지금 소리를 낼 때 실제 옴명상이라고 그걸 하는 데가 있어요. 저도 이제 20대에 배운 게 있어. 그 다음에 단전호흡이나 한의학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이런 데에 우리가 건강이 다들 한방에서는 체질에 따라서 선천적으로 이런 데가 뭐 좋고 나쁘고 약하고 이런 게 있다 그러는데 요거를 자꾸 명상을 해보면은요, 실제 눈이 안 좋은 사람은 그 에너지를 이쪽으로 보내면서 명상을 하면은 눈이 맑아지는 걸 느껴요. 귀가 안 좋은 사람도 귀가 왠지 안정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심장, 비위, 폐, 신장 골고루 다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옛날에 남방불계 그 어느 아단차 스님 그 제자분인가도 거기에 그랬고, 아짠문인가? 그 다음에 그 중국에서는 스님들 중에도 내가 아단짠문 스님 책에서 봤나 어디서 봤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은 스님이 충격을 받아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의사가 한 달 이상 살기가 힘들다라고 이렇게 진단이 나왔어요. 처음에 며칠 동안은 내가 태어나서 제대로 수행자가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한 달밖에 못 산다니 하고 이제 망연자실해 해가지고 못 받아들였는데 생각을 바꿨대요. 그 스님이. 그래. 어차피 내가 한 달밖에 못 살 것 같으면 나머지 이걸 걱정하면서 내가 이 한 달을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이 한 달 동안 못다한 공부를 다 해야지 하고 집중을 해서 이제 몰입을 해서 선정 수행에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죽기 전에 깨달아야 되겠다. 죽기 전에 이 생사대사를 해결하고 가야지라고 명상을 계속 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안 죽어. 이상하다. 뭐 며칠은 오차가 날 수도 있겠지 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오늘 밤에 죽더라도 내일 죽더라도 나는 수행을 한다라고 계속 수행을 하다가 봤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도 오늘 죽을까 했는데 안 죽더래요. 그래서 몇 달이 지나도 안 죽어서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기적같이 암세포가 없어졌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런 얘기가 실제로 그 책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에너지가 모이면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가 지금 우리가 잠깐 해봤지만 우리의 안이비설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게 연결된 오장 육부에 다 연결이 돼서 이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서 기운이 소통이 된다고 한방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도가 수행하는 사람들, 단전호흡 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믿거나 말거나 일단 그렇다라는 얘기를 두고 우리가 느낄 때 소리를 낼 때든 아니면 우리가 참선을 하고 있을 때 입에 침이 고이죠? 이렇게 입이 침이 고일 때 그냥 삼키면 되는데 침이 참선을 할 때 보통 평소에는 우리가 침을 의식을 안 하죠. 침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평소에 신경을 안 쓰잖아. 참선을 하고 침이 고이지요? 라고 물어보면 침이 고이는 걸 느끼는데 지금도 한번 해보세요. 자, 혀 밑에서 침이 솟아나는데 침 맛이 어때요? 아주 맑고 향기롭고 달콤합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감각을 평소에는 못 느끼던 그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이런 명상들을 자꾸 하다가 보면은요 이제 그런 감각들이 살아나요. 우리 몸의 세포도 깨어나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우리 몸 가운데에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사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뇌를 해부하면 뇌하고 마음이 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머리에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좀 감성적인 문과 쪽의 사람들은 가슴에 마음이 있다라고, 가슴, 심장은 심이라고 쓰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신과 의사가 쓰는 그 이름은 이제 몸을 챙깁니다. 책 제목이 실제 있어요. 그 책을 쓴 사람이 정신과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가 쓴 책 제목이 이제 몸을 챙깁니다. 이것도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 마음이 아니고 정신과 의사가 이제 마음을 챙깁니다 했으면은 이해가 될 텐데, 정신과 의사가 쓴 책 제목이 이제 몸을 챙깁니다. 근데 거기에 서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자기가 의사가 금방 돼가지고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도 초기에는 뇌를 연구를 해서 이제 연구 결과가 쌓이면 뇌파를 측정하고 뇌를 해부를 하면은 마음의 실체가 정신작용이 뇌를 이제 연구하는 걸 통해서 알릴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지금은 몇 년이 지나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 생각이 바뀌었대요. 요즘은 마음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 우리 온몸에 다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가는 곳에 그곳에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단전에서 울리는지 중간 가운데에서 물리는지 이 소리를 자꾸 내보면은 온 명상하면 신기한 게 생기는 게, 일단 호흡을 이런 식으로 참선을 하면 호흡이 가라앉으면서 호흡이 길어져요. 폐활량이 많아집니다. 폐활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폐도 좋아지고, 폐가 좋아지면은 이 코하고 관련되는 질병이 많이 좋아져요. 그리고 어디 놀러가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해보면은 온명상을 자꾸 해보면 폐활량이 길어지니까 고음도 잘 올라가고 장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머리하고 몸통 구강에서 나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발성이 되게 잘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 참선을 통해서 우리 신체나 감각기관이 변하는데, 그 감각기관과 연결된 게 식이잖아요. 안, 입, 이슬, 신, 육식이 맑아진다는 얘기는 육식이 센시티브해지면서 우리의 의식이 점점 명료해져요. 그리고 의식이 명료해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 소리가 어디서 나느냐, 이 소리를 듣는 놈이 누구이냐, 소리 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하면은 이거 하두를 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두가 있는 분은 호흡을 들어 마시는데, 어떤 선생님은 하두를 단전에다가 하두를 들어라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전에 들어야 맞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요 가슴에 둬도 되는데, 이거를 머리로만 하두를 들면은요, 이게 자꾸 분별을 해서 상기가 돼요. 그래서 단전에 하두를 들으라 하는 얘기는, 호흡을 하면서 편안하게 내려놓고 하두를 하듯이, 이제 하두를 들 때는 꼭 위에 주어진 예제를 반드시 외우고 리핏을 해야 돼요. 되뇌이면서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생각을 하고 다시 또 리핏을 하고 이러면서 호흡과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하두를 같이 하는 게 되고요. 요거를 호흡을 처음에는 요거를 하면서 나중에 하두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자기가 답을 못 찾은 하두나 참고를 하고, 답을 했는 하두는 반복을 하면서 이걸 하다가 보면 호흡은 저절로 됩니다. 호흡을 처음에 요걸로 이렇게 시동을 걸어 놓으면 호흡이 요 순서대로 요 기운을 타고 타요. 돌고 하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는 하두에 대한 참고가 되면서 그쪽으로 집중이 되어서 하두에 대한 답이 생각이 나고, 답한 하두는 이렇게 되뇌이는 과정을 속에서 쌀띠가 일어나요. 저절로 거기 잊어버리지 않게 자꾸 이제 내이고 반복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은 설명을 한 거고, 다음번부터는 바로 요 명상을 계속해서 하면서 하두 참고는 동시에 하는 게 이제 가능해집니다.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리를 좀 내서 자세를 잡은 다음에, 그때는 소리 안 내고 하두 참고만 들어가도 돼요. 이런 식으로 약간씩이라도 하루에 한 30분씩이라도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 오늘 했는 내용이나 방금 했던 것 중에서 궁금하거나 조금 말씀하실 분,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혹시 다른 수행법하고 뭐 연결해서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실 분 계세요? 뭐 짧게 해서 느낌이 없었어요, 아마?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 잠깐 연습을 할 때 네. 그 호흡을 이 오장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옹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간화하는 것까지 하는 게, 이게 짧은 시간에 들이마시고 나오고 들이마시고 나오고 하는데, 짧은 시간에 오장으로 돌린 다음에 마지막 간화까지 하는 게 이 연결이 다 안 돼요. 좀 복잡해서 단순하면 그거에 딱 집중을 할 수 있겠는데, 이걸 또 호흡을 오장으로 돌리는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간화까지를 같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네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 잘 하셨어요. 처음에는 하나에만 집중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간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간에만 집중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신장이 안 좋다 그러면 신장에만 집중하셔도 돼요. 그런데 어차피 오행이 상생이 된다면 기운은 돌게 돼 있어요.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그런데 순서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순서대로 이렇게 에너지를 간 순서대로 그냥 생각만 그듯 하면 됩니다. 간, 그 다음에 심장, 비위 이상의 말만 해도 기운이 저절로 그리 가요. 그 다음에 폐, 신장, 그리고 내쉬면서 하는데 놔두세요. 그냥 놔두고 단전에서 울리든 가슴에서 울리든 위에서 울리든 그때마다 내가 포인트를 주고 싶은 대로 단전에도 한번 힘을 주면서 단전을 느껴보다가 한 번은 가슴에서 느껴보다가 한 번은 입안의 구강에서 느껴보다가 비강에서 느껴보다가 그게 돌아가면서 하다가 보면은 의식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우리가 신경을 쓰건 안 쓰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거를 연습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순서대로 하나씩 한번 해보세요. 호흡을 한 호흡에 다 안 해도 돼요. 한 번은 간에 했다가 그 다음에 심장에 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 그 비위에 했다가 이렇게 돌려도 되고 아니면 순서대로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천천히 이렇게 일단 한번 돌려보세요. 돌려다가 자기한테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혼자서 한 30분 동안을 하다가 보면은요, 희한하게 몸이 되게 개운해지고, 그냥 앉아서 위파사나만 하거나 간하산만 할 때보다도요, 몸이 더 한결 개운해지는 거를 한번 느껴보실 수 있는데, 몸에서 느끼는 거는 각자 다 다르니까, 다음 시간에 혹시 매일매일 한 2주 동안에 해보신 경험이나 이런 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 또 문자로 질문하셨는데 숨이 들어 마실 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단전 호흡이 되는 분은요 저절로 단전이 앞으로 나와요. 이제 호흡이 들어가니까 이제 폐를 이렇게 잡아두고 호흡을 밑으로 내리면 아랫배가 볼록하게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게 억지로 처음 초보자들은 안 돼요. 잘 호흡이 단전으로 안 내려가고 이게 흉식 호흡이 되고 조금 억지로 누르면은 윗배에만 볼록하게 되고 이렇게 힘이 자꾸 들어가는데 너무 힘 주지 말고요. 자연스럽게 심호흡한다고 부드럽게 호흡한다고 생각하시고 연습을 하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워서 잠들기 전에 단전에다가 손끝을 이렇게 엄지나 중지 이걸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갖다 대고 호흡을 해보면 그쪽으로 호흡이 내려가요. 그 연습을 자꾸 하시고 배가 불럭거리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신경 쓰지 마시고 호흡이 그냥 자연스럽게 밑에까지 들어간다 가는 데까지만 느껴보시면 되는데 의식을 단전에 하시면은 의식이 가는 대로 호흡이 갑니다. 나중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네, 또 다른 질문. 이게 참 힘들어요. 의식이 호흡이 단전이 자리를 잡기도. 근데 몸을 부드럽게 하고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다가 보면 호흡이 자리가 잡힙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그리고 호흡이든 소리든 그걸 느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호흡이 들어가는 걸 느끼고 느낌에서 끝나면 이제 끝까지 못 가요. 어디까지 해야 돼요? 요 느끼는 것이 어디에서 느끼는 지를 참고를 하면 가나선이에요. 내가 호흡이 들어오는 걸 느끼는 건 느끼잖아, 그죠? 느끼는 것이 누구냐라고 물으면은 그게 이목구 하두가 돼요. 호흡이 배로 들어왔어. 뭐 가슴까지 들어왔든 단전까지 들어왔든, 네가 호흡이 들어온 걸 느꼈어? 이 아는 내가 느낀 것이 누가 느낀 거야? 느꼈군 하고 누가 느꼈어? 요거를 알면은 그게 가나선이 돼요. 가나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식하는 주체 쪽으로 나의 의식을 돌리는 것. 그걸 현대심리학에서 메타인지예요. 메타코그. 인식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생각에 대한 생각, 인식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연습을 해야만 우리가 단순히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데서 끝나면은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묵조선이나 위파사나를 하면서도 경계에 대해서만 알아차리면 안 돼요. 느낌에 대해서만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느낌을 알아차리는 느낌. 인식이죠. 이거까지도 인식을 해야 메타코그니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차제가 없어요. 나중에 이거를 같이 하다가 보면은요. 뭐 순서대로 해가지고 뭐 무소의 처정에서 뭐 이게 요거를 하면은요 그 나는 자리나 듣는 자리는 무소의 처정, 공무변처, 식무변처, 비상비상처도 넘어가는 자리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요. 바로 차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순서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걸 같이 하게 되면. 그러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근본 자리의 마음 바탕은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걸 떠나서 따로 있지 않아요.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함께 지금 움직이고 돌아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손동작을 하고 하는 것이 그 마음 자리를 떠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가 있는 그 자리,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는 자리에서 제가 지금 말하고 떠들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떠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자리는 차제가 없어요. 알거나 모르거나. 그래서 오늘 차제가 없다는 말도.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돌아보고 하는 것을 연습을 자꾸 하고, 그 다음에 하두를 점검을 하면서 하고 하면은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생겨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두도 훨씬 공이 더 잘 들여지고 몸도 더 반듯해지고 개운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김비서 선생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여기는 없는데요. 사실은 이제 강화성까지 이야기하시는데 그까지는 아니고 숨 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금 가까이 대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숨 쉬는 데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은 눈을 감고 해보니까 일단 우리가 단전호흡 할 때 숨을 이렇게 들어 마실 때 배가 볼록해지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뭐 가루로 갔다가 이로 갔다 저리로 갔다가 이래 하면서 단전에 왔을 때 하면서 이제 제가 계속 따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간으로 가는지 심장으로 가는지 사실은 모르는데 그냥 제 머릿속에서 이게 간에 있다, 심장에 있다, 뭐 비장에 갔다, 배에 왔으니까 그냥 해서 배움에 왔다, 이제 척추로 돌려야겠다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건지 사실은 모르겠는 거예요. 선생님 따라 하기는 했는데. 네. 그래서 이거 하는데 그냥 헛수로 하는 것인지 사실은 그 숨 쉬는 자리를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여기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저게 제대로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따라하면서. 아까도 다른 분들 그 비슷한 말씀 하셨잖아요. 호흡을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신경 안 써도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몸이 알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잘 때 아무 의식이 없지만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너무 그래서 호흡을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요거를 하나하나 간을 생각하고 심장을 생각하고 비율을 생각하고 폐를 생각하고 이게 신장을 생각하는 걸 우리 평소에 한 번도 안 하잖아. 평소에 그런 걸 거기에 대해서 명상을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실 이런 생각을 해도 돼요. 간에 대해서 아이고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은 야 평소에 내가 술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구나. 내가 오늘은 너에게 사랑을 보내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도 돼요. 예.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각자 자기가 신체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장기에 꼭 여기 오장이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무릎이 아픈 사람은 무릎을 그런 식으로 관해도 돼요. 그러면서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면 호흡은 저절로 되게 돼 있으니까 호흡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다만 무릎을 느끼든 허리를 느끼든 마지막에 꼭 해야 되는 게 느끼는 곳이 어느 자리인가, 그 느끼는 자리가 어딘지를 물어보고 또 호흡을 하게 되면 그게 간화선이에요. 느끼는 자리, 그게 생각하는 자리고 말하는 자리고 질문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명료히 하면서 요 호흡법을 하면은요, 호흡도 자연스럽게 되면서 기운도 잘 돌고 그 다음에 깨어있음이 더 또렷또렷해져요. 근데 그래서 이걸 같이 해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호흡을 하면서 이제 호흡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 느끼는 놈을 스스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그걸 느끼면서 하게 되면 이게 그러면서 하두를 그냥 생각을 하면 돼요. 실제 점검했는 하두들을 우리 지난번에 점검했잖아요. 며칠 전에. 그 하두들을 떠올리면서 그걸로 호흡이 들어올 때 그 하두가 들어온다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그 질문은 계속 돌아가는 거죠. 머리 안에서는. 근데 이게 한쪽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 같이 동시에 돼요. 자꾸 하다가 보면은. 그러면서 아무런 걸림이 없어요. 호흡하는 거 하고 하두를 드는 거 하고 그거를 참고하는 것이 어긋나지 않고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해보세요. 되면 됩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머리가 맑아지고 의식도 더 또렷또렷해지고 눈도 밝아지고 귀도 밝아지고 그렇게 돼요. 매일 해보세요. 예.
해보세요. 만병통치가 다른 게 아니고 일체유심조니까 그게 되는 겁니다. 그 만바탕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전부 다. 신기할 정도로 그게 돼요. 그리고 너무 이론에 복잡한 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러면 오늘 시간이 또 많이 됐는데 하여튼 다음 주부터는 요거 연습을 좀 해보세요. 집에서 꼭 해보세요. 해보시고 이제 다음 주에 경험도 같이 좀 나누고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